1차적인 책임은 저는 민주당 세력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중시하는 건 연령이거든요. 연령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71년생 91학번이 제일 많잖아요. 네. 100만 명이니까. 네네. 그 이후로 이제 민주화 세대의 영향을 받은 수도권 중산층들이 대거 양산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대선 분포 같은 데 40, 50대가 좀 특별한 어떤 선거 지형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 그 그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 세월호나 박근혜 정부를 제압하고 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수많은 전국 운영 정책 실패를 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총연합을 해서 간신히 이들의 준동을 막아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73%로.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선거 결과를 승복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선거 불복을 선언하고 지금 거리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중도층이 이걸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그런 행각을. 근데 이 사람들이 관망적 태도를 보이면서 여론이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파퓰리즘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파퓰리즘의 진원지는 민주화 세력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보수 우파의 경우 어떤 게 있냐면은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 완전히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정선거로도 되고 주사파 박멸론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대선 때 어떻게든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본인들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사파 얘기도 하고 나라 바로 세우기도 얘기하고 이승만, 박정희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양 사이드에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을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 좌우 극단주의가 꽤 세력을 이게 기본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수파가 각축을 하고 있는 건데 뭐가 파괴된 거냐면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냈던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본인도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좌파에서 나온 사람이고 나도 좌파에서 나온 사람이야. 근데 좌파에서 나온 사람 중간층 보수파들과 연합을 해야만 그래도 0.73% 이기는 판에 지금 이게 그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본래적인 어떤 이념 주사파 박멸, 나라 바로 세우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윤석열의 어떤 그나마 한국 정치에서 키를 잡고 있는 윤석열 정치 세력이 극단적으로 한 30%까지 쪼그라든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지금 좌우이견 대결은 그 정치적으로 봉합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갈등, 그러니까 외부에서 갈등하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북핵 문제가 쳐들어오니까 이재명이 친일파 플레임을 아무리 걸라 그래도 안 걸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북한도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정의당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년에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 이제 눈앞에 뭔가 이제 벌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합 집산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참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리얼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언론에서 보면 그 흔히 이제 뭐 자신은 좌파냐 우파냐 중도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물음을 할 때 여전히 그 뭐 일자방정식 하나의 선을 그어놓고 0부터 10까지 이렇게 숫자를 주고 0에 가까우면 좌파, 10에 가까우면 이제 우파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0에 가까운 사람은 좌파, 과거에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시 말해서 뭐 김일성이나 모태통이니 예전에 스탈린이니 뭐 이런 이제 소위 그 공산주의 그 수장들이 0에 가까이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뭐 386 뭐 누구니 하면은 34 다시 말해서 그 좌파 그리고 우파라고 하면은 뭐 우파의 어떤 과거에 뭐 박근혜 대통령 뭐 7, 8 그리고 그 맨 끝에 10에서는 뭐 히틀러라든가 뭐 무솔리니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설정해 두고 0부터 10 사이에서 좌파와 우파를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도에 있는 어떤 그 전혀 이렇게 관계없는 이런 사람들을 또 정치인들을 또 5, 6 이러면서 중도파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는 다시 말해서 0에 있는 김일성, 모태동, 뭐 스탈린 이런 전체주의자들과
10에 있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이런 전체주의자들은 동일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뭐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들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행태는 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0과 10의 큰 갭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1차 방정식적인 프레임을 버리고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좌파, 우파를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해서 이런 용어나 개념을 좀 사용을 좀 이렇게 삼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사실 이제 이 좌우 대립이 극심화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이런 거잖아요. 뭐 정치가 완전히 후진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들 뭐 누구나 뭐 그렇지만은 정치를 마치 어디 뭐 술안주 이상으로 그냥 뭐 쉽게 보잖아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조사를 하면은 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치가 후진화되다 보니까 뭐 제일 큰 건 한번 그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제일 큰 건 뭐 전체 국민들의 어떤 통합, 그런 통합력이 이제 아주 이제 좀 당연히 상실하고 떨어지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끊임없이 특히 안보적인 위기, 글로벌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전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치 리더십 수준이 자꾸 미달되고 있고, 그다음 정책 경쟁 없는 그냥 이런 이념 대결의 장으로 지금 여전히 이 대한민국이 그런 여전히 20세기형 이념 대결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경제가 정체된다거나 사회 분열, 그리고 뭐 교육이 후퇴되고 뭐 이런 안보 위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좌우 대립, 이념 대립의 이런 과정에서 정치가 후진화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결과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좀 가져야 되고요. 또 뭐 두 번째로는 어떤 획일화된 시민사회 또한 어쨌든 다양한 방면에서 그 시민사회가 형성돼야 되고, 이런 시민 운동이라든가 시민 단체라든가 심지어 또 개인들의 여러 가지 집단이나 조직들이 다양한 범주에서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활동이 국민들에게 얘기되고 또 그게 국민들의 참여로 좀 이어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시민 단체가 거의 이제 정치화돼 버렸죠. 뭐 우파 시민 단체, 좌파 시민 단체 뭐 이렇게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민 단체들이 이제 뭐 정치 선동하는데 또 앞장서고 있고, 정치의 어떤 후비대로 마치 역할하듯이 지금은 어떤 정치인들의 얘기를 거리에서 대신해주고 있고, 그리고 집회 시위를 일상화하고 있고, 지금 집회 시위가 뭐 지금 우리 사회가 정보화되고 지금 세계화됐다고 한 지가 벌써 20년, 30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여전히 저희 그 학생 시절에 80년대 그 시위 형식을 유지하면서 그런 시위 문화, 이게 일상화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는 획일화된 시민사회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론 분열은 뭐 다반사고, 심지어 이제 뭐 유혈 사태에 봉착했다 이런 진단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런 결과로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이런 좌우 대립을 또 부추기는 이런 상업적인 유튜버들이 또 난립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제 큰 우리 사회의 또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이제 상업적인 유튜버들이 뭐 어떤 사건에 대해 침소봉대한다거나 또 이제 어떤 음모론적인 사고를 계속 알린다거나, 또는 뭐 자극적인 어떤 선동을 통해서 구독자들을 또 모은다거나, 그 어떤 카드라 통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확인되지 않는 팩트를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상대 진영에 대한 불신과 어떤 저주를 통한 이런 악순환들이 좀 계속되고 있다. 좀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제 품격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다라는 이렇게 이분주의적 사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선악 이분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좌우 이 대립이 가져온 좀 후과, 이 외에도 뭐 진단을 많이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이런 세 가지 지점에서 이 좌우 대립의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고, 이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더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